당연하다는 듯이 한다든지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해도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나이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떤 상대를 원하냐면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원해요. 신랑하고는 대화를 하면 5분도 안 돼서 막 혈압이 오르고 미쳐버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내가 불륜을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, 선생님. 오늘은 조금 좀 자극적인 주제일 수도 있는데, 자극적? 네, 남자와 여자 간의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요즘 너무 그런 이별이라던가 이런 이혼 같은 문제점들이 되게 많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, 오늘은 불륜의 상대가 나의 인연일 수도 있을까라는 주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, 선생님? 그거는 딱히 뭐 그렇다,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는 힘들죠. 대부분 그 옛 어른들이 결혼은 철없을 때 해야지 된다 이러잖아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다 보면은 아는 게 많고 들은 게 많고 본 게 많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서 나의 몸값은 떨어지는데 따지는 게 더 많아. 그죠? 그런 경우도 있고 지금 질문은 이제 불륜이 나의 인연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이거잖아요. 근데 원래 인연이 불륜의 상대일 수도 있는가?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. 네. 우리가 태어난 사주팔자는 속일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게 간략하게 볼 게 아니에요.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25, 6세 이전에 결혼을 했다. 결혼을 했는데 이때 운이 형살이라는 게 묶여 있었어. 형살은 가둔다는 뜻이거든요. 절대 결혼하면 안 되는 시기였어요. 그런 시기에 나하고 원진이나 뭐 기문살이나 이런 게 꼈다면 아닌 줄 알면서도 뭐에 홀린 듯이 결혼을 했겠죠. 했는데 부부간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결혼을 했다면은 서로 양친 부모들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내가 막 이제 결혼 생활이 힘들잖아요. 네. 힘들다 보면 뭐 남편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또 내 뭐 여친의 또 뭐 남친이 될 수도 있고 이런저런 소리 하면서 또 세주도 한 잔씩 하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들어주면 자꾸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. 네.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. 내 생활을 잘하는 사람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. 그러다가 그런 좀 불륜이 좀 많이 있죠. 있는데 이게 끝까지 가기는 힘든 거예요.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릴 수밖에 없어요. 부부간에 잘해보려고 해도 자꾸 양친 부모가 끼어들면서 이를 해방을 놓기 때문에 집에 있기가 싫고 또 양쪽 거래하기가 싫고 왕래하기가 싫다 보면 자연히 멀어지는 거죠.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서로 내 부모가 중요하니까 이러다 보면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진짜 불륜이 내 배우자가 되는 시기는 우리가 궁합을 정말 볼 적에는 띠름만 보는 건 절대 아니에요. 띠는 조장을 보는 거고 내 어린 시절을 보는 거고 양친 부모와의 인연법을 보는 건데 내 태어난 일지라는 게 있어요. 거기에 삼합이 들어올 때 그때 배우자 운이에요. 그때 나하고 합이 드는 시기 또 그런 상대가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거는 100% 불륜과의 인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내가 항상 결혼을 할 적에는 결혼해야 되는 시기와 예를 들어서 뭐 돼지띠가 용해에 결혼을 한다 이거예요. 그럼 원진이잖아요. 그 사람들은 절대 한 집에 살면은 한 사람이 일찍 가요. 일찍 가기 때문에 영영 부부 아닌 부부로 살다 보면은 마음을 다른 데로 두게 돼 있고 또 그 마음을 누구한테 전하다 보면은 말을 잘 들어주고 대부분 젊은 시절에는 물론 성욕이 강해서 또 결혼한 분들이 또 애 낳고 뭐 하다 보면 좀 관계가 좀 멀어지잖아요. 네네. 그러다가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여자를 만났다, 남자를 만났다 하면은 그 속정이 들어서 이별을 하는 경향도 많이 있어요. 사실은 뭐 지금 환경이 그런 조건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에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여자분들이 남자가 조금 무능력하고 이러면은 너가 자꾸 돈을 파헤치고 너 때문에 부자가 안 돼. 그러면 나는 이혼하고 우리 애들만 데리고 살으면은 정말 내가 알뜰살뜰하게 해서 지금보다는 훨 나을 것 같아 하고 이혼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.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요. 그렇게 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10명 중에 1명이나 있을까 말까 해요. 정말 독하지 않으면은 힘들어요.
이 세상이 혼자 사면 또 가만두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꾸 다른 사람과 인연이 돼서 살림을 여러 번 차리는 그런 운도 좀 생기는 거고 또 내가 나이가 차서 결혼운이 들어와서 삼합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본처가 있고 본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불륜의 관계라서 뭐 잘하고 있다라고 환영할 수는 없겠지만 인연이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불륜은 어찌됐든 뭐 나쁜 거는 나쁜 거긴 나쁜 건데 맞죠? 그렇죠. 네. 그렇기는 한데 네. 봐봐요. 부부간에도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아마 한 사람이 힘들면 그걸 알아주면은 백지장도 맞으면 가벼워진다고 괜찮은데 한 사람은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한 사람이 당연하다는 듯이 한다든지 내가 속에 있는 말을 해도 뭐 그걸 받아주지 않는다든지 그러면은 조금 나이가 있고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은 어떤 상대를 원하냐면 대화가 통하는 상대를 원해요. 그 신랑하고는 대화를 하면 5분도 안 돼서 막 혈압이 오르고 미쳐버리는데 그냥 처음부터 내가 불륜을 해야지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. 그렇지 않아요. 내가 결혼을 했으면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려고 하죠. 당연히. 근데 또 이거는 불륜을 하시는 분들이 변명이라고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오죽했으면 이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네. 그 상대하고 대화를 했을 적에 말이 참 잘 통하고 이 사람하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너무 편해. 그러면 맞는다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인연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요. 뭐 모두가 뭐 그럴 수는 있지만 진짜 그 중에서 특이 케이스로 봤을 때 진짜 인연인을 만난 경우도 있다는 거죠. 많죠. 네, 불륜인데 진짜 인연을 드디어 만났다 이런 경우도 많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런 백년배필을 이게 내가 불륜이 됐든 어쨌든 만났을 때 이 나한테 좀 나타나는 느낌이나 아니면 이런 현상 같은 것들, 징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징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때가 된 거죠. 음. 때가 된 거죠. 다른 인연에 이제 운기가 들어오면은 자꾸 살림에만 집중하던 사람들이 자꾸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옛 친구도 만나보고 싶고 나도 뭐 어느 뭐 동아리나 이런 데 참석하고 싶고 요런 좀 증상이 좀 있지요. 네네네.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또 인연이 이어지는 경향도 있고. 그럼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 것도 있을까요?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가 이런 사람이다. 어떤 느낌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진짜 백년배필이다. 내 인연이다. 이런 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사람은 상대가 편해야 되잖아요. 뭐 인물을 따지고 돈을 따지고를 떠나서 그래서 사람이 바라는 성향들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제가 항상 얘기하듯이 돈, 명예, 사랑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기본적으로 다 원하죠. 하지만 명예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내 배우자가 직장이나 사업이 뭔가 정말 누구한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일 해 하는 사람을 원하는 남녀 모두는 상대의 직업을 보고 내가 일부러 접근할 수도 있어요. 있는 거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생긴 것도 물론 잘생기면 너무 좋겠지만은 저 사람은 좀 사업적으로나 영업이나 장사로 좀 타고났어 이러면은 그런데 자꾸 합류하다 보면은 그런 데서 또 인연이 생기는 거고 또 사랑만 추구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. 돈도 좋고 물론 명예 싫어하고 하는 사람은 없죠. 사랑만 추구하고 또 육체적인 욕구가 강하신 분들은 또 그런 상대가 이런 경우도 있어요. 사실은 여자분들이 좀 여유 있고 남편한테 좀 외면당하고 이러는 분들이 조금 스트레스 풀자고 뭐 호빠 같은데 이런 데를 갔다가 같이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. 사실은. 그래서 헐 소리도 좀 했는데 그래도 잘 사는 사람들도 덜어 있기는 있어요. 근데 느낌이라는 게 당연히 있죠. 그래서 일단은 마음에서 왜 봄바람이 든다고 하잖아. 남자는 가을이 되면 뭔가 외롭고 쓸쓸하다. 감성이 좀 풍부해지고 그래서 여자가 봄바람이 들었을 때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하는 거잖아요. 가지고 있는 게 질린다. 뭔가 나도 새싹이 필요하다. 이럴 적에 내가 차서 나서는 거고 남자들이 가을이 되고 물론 뭐 가을 타고 겨울 봄 타고 하는 거는 남녀가 뭐 다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는 그런 상대들은 좀 위로가 될 만한 사람. 내 말을 잘 들어주고 나를 포근히 안아주는 그런 상대를 좀 많이 찾게 되죠. 알겠습니다.
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좀 가장 큰 뭐 방편이나 방법일 수도 있겠죠?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이거는 사적인 얘기인데요. 부부간에 너무 안 맞으면 정말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, 물론 자식이 있으면은 연세 드신 분들은 무조건 참아야지 무슨 개소리했냐 이러겠지만은 네.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서로 너무 무시하고 서로 한 발도 안 지려고 하고 정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흔들린다고 하면은 하루속히 이혼을 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. 다만 그 사람은 참 좋은데 경제 활동이 조금 둔화가 됐다 이럴 경우에는 좀 운세를 봐서 그것 때문만 그런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언제 필 것인가, 그때까지 내가 견딜 수 있겠는가, 그거를 본 다음에 조금 참아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, 정말 아니다 하면은 정말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죠. 당연히.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 거는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. 하지만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뭐 초등학생이 있다든지 중학교, 고3 요 정도 된 남녀 모두를 포함해서 조금 지금 현재 불륜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자식은 내가 낳았잖아요. 낳아달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. 이혼만큼은 안 하고 조금 내외간에 연기를 좀 하면서 가정에 그냥 아니더라도 연기하는 거 돈 드는 거 아니잖아. 하지만은 연기가 뭐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결정적으로 이혼을 막 요구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일단은 조금 합의하에 연기를 하면서 데이트를 하시다가 아이들이 좀 성장했을 적에 그때 이별하는 게 어떨까. 근데 또 이런 질문도 할 것 같아요. 그 정도로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으면 이혼도 안 한다. 그 말도 맞는 말이죠. 그래서 일단은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도 중요하다. 그거를 좀 명심하셔서 아무리 불륜이다 하더라도 다 나쁘다고 볼 수 없고 잘한다고 박수 칠 수도 없겠죠. 그래서 개개인의 사정이기 때문에 아무리 무당인 저로도 뭐 좋다 나쁘다 판결하기는 좀 힘들어요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도 감사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.